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디바이드의 저자 김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한미 통화수합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미 통화수합 이게 한국 경제에는 매우 중요한데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미 통화수합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통화수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통화수합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한국 돈을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돈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에다가 맡기고 연방준비위원회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돈을 환율에 따라서 그날의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 돈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게 통화수합이거든요.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중국하고 통화수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화를 중국에다가 맡기고 중국 위안화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그게 한중 통화수합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또 캐나다, 터키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통화수합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하고는 끝난 상태고요. 자, 그런데 통화수합이라면 미국과의 통화수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미국의 돈이 국제 기축통화잖아요. 금융 문제가 생기면 다 달러 부족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통화수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통화수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2020년 3월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뭐 어떻게 하느니 뭐 한번 이 사태가 터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무슨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된 거죠. 뭐 세계가 경제적으로 얼어붙게 생겼으니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안전자산이 아닌 돈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감소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달러 자산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115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해서 3월 19일에는 1286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1300을 이제 곧 돌파할 것 같네. 와, 이거 큰일 났다. 패닉 상황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98년 외환위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고 있던 판에 3월 19일에 말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페더럴 리저브가 한미 통화수합을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한미 통화수합뿐만이 아니고 그때 9개 나라에 대한 통화수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중에 한국도 끼어 있던 거예요. 9개 나라. 미국의 동맹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갑자기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한 몇 달에 걸쳐서 떨어지더니 1050원까지 내려갔죠. 환율이. 1300원 거의 갔던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미 통화수합이라고 하는 거, 달러를 받아올 수 있는 통화수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2020년 3월 19일 이후에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참 조금 불안한 상황인 것이 뭐 갑자기 무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가서 이거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한단 말이죠. 뭐 테이퍼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니까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한국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같이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뭐 조금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옛날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미국이 통화 수합을 다시 해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끝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해줄 것이냐? 2020년에 미국이 9개 나라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 9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통화 수합을 해준 나라들인 겁니다. 미국이 그때 달러를 마구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내에 대해서만 달러를 푸는 게 아니고 외국에 대해서도 달러를 풀어낸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 9개 나라의 중앙은행들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돈 빌려줄게 하고 계약을 맺어준 것이죠. 그게 중간에 2010 몇 년에 종료가 됐다가 다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뭐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이니까 미국 연준이 다시 그걸 맺어준 거거든요. 그 9개 나라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됐던 바로 그 9개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이 다시 통화 수합 국가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가지는 걸 보면 미국 편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쿼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사동맹을 맺은 4개 나라 간의 군사동맹이 있잖아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쿼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한국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죠. 또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 여기에도 협조를 하라 그러는데 안 하죠. 또 파이브 아이스라고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이 군사 정보 공유 협정, 여기에도 참여하라 그러는데 한국이 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돈을 마구 풀어낸다. 국가 부채를 막 올리고 돈을 마구 풀어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미국은 돈을 조이고 있잖아요. 이러면 환율 뭐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랬을 때 미국이 통화수합협정을 안 해준다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죠. 그 사태를 지금 겪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반미 노선을 분명하게, 터키도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의 전통적인 아주 강력한 동맹국가였는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어서 중국,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미국하고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돈을 마구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이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뭐 완전히 폭락을 하는 거, 환율은 치솟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금융 위기인데 미국이 통화 수합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터키가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해주고 싶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 이런 세계 경제를 놓고 보았을 때 한미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그것이 없는 상황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코로나 디바이드에 상세한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